실적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오늘 양시장 크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28% 오른 2,537, 그리고 코스닥이 무려 2%대 올라가면서 900선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영 힘을 쓰지 못했던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20위까지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한 종목씩 현대차, 펄어비스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일제히 상승하거나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내일은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 시장 전망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버 X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벤트가 막상 공개가 되고 나면 혹은 바로 그 당일이 되면 좀 주가는 거꾸로 하락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는데 자, 오늘은 네이버도 그렇고요. 관련 종목들도 많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급 쏠림이 있었던 여러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보다 실체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큰 관심을 모으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특이점은 K푸드 열풍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전 세계 주요 시장들에 K푸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주들의 상승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또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화목팀 세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조기준, 박근호,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상을 딱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 것처럼 소라색 옷을 가운데 입고 계시고 양쪽은 또 이렇게 넥타이까지 비슷한 걸로 딱 맞춰서 입고 오셨습니다. 혹시 그 세 분 월수팀 방송도 모니터를 좀 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 경력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예. 제가 나온 것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남이 나온 거 보겠습니까? 예.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수익률이 역전이 됐고 어제 기준으로 꽤 큰 차이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월수팀이 약간 우리가 이번에 좀 잘못 읽었다 시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야, 그래서 오늘 또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월수팀이 또 많이 따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 좀 재미 좀 보셨습니까? 뭐야? 이래저래. 어떤 재미?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거 항상 요즘 제 장이죠, 뭐. 요즘 나의 장이다. 효블리의 장이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이렇게 사면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 진짜 실제로 상한가에 편입한 종목들도 잠시 후에 네.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항상 관심 종목에 같이 다 넣어두거든요. 우리 세 분의 네. 매니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야, 근데 장 초반에 딱 보면은 와, 이것도 격차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가 예. 마이너스 26%고 뉴. 나머지는 손실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날 이게 약간 이제 본드 된다고 고른 건데 그게 쫙 빠져가지고 뉴가 또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네, 다시 올라올 다시 거예요. 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살까 했는데 그냥 깔끔히 정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근데 저는 손실난 게 하나도 없어요. 유 빼고는. 뉴 빼고는 네. 없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종목 리뷰 잠시 후에 해주시겠습니다만 오늘 괜찮았죠, 다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요번 달 추천 중 말고 저저번 달 추천들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저희가 이게 한 달 단위로 다 수익률을 끊어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매수를 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언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막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얘기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격입니다. 자, 코스피 그리고 900선을 탈환한 코스닥 우리 증시 다음
고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 저녁입니다. 11시 5분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방향성 어떻게 잡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어제 월수팀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화목팀 매니저분들의 안목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여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분위기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써주셨고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숫자를 적어주셨군요. 자, 네 가지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뭐 2,500에서 930을 갈 건지 900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좋게 보느냐 아니면 뭐 저는 근데 사실은 시장을 조금은 2,500선하고 880선으로 약간 해서 박스권 또 이제 하단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시장의 오늘 강세 이유는 옆집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나눠 먹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그 엔비디아가 이제 아웃퍼폼 하면서 이제 올라왔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승이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뭐 이따 보겠지만 우리 무역 수지 관련해서 수출입 동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한 20%, 뭐 수입도 15%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금리도 동결했지만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코 그만큼 이제 2%가 될지 1점 몇 프로가 될지를 잘 모르겠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실제적인 지수의 상승을 너무 즐겁게 이렇게 막 또 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좀 있어요. 실제로 옆집에서 잔치한다 그래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뭔가 초라한 그 기분에 괜히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오늘의 이 행복감을 오래 누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인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뭡니까? 네. 반도체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시초가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이제 9%가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위쪽 시초가를 높게 잡고 이제 밀리는 형국으로 끝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의 9%보다 본장에서 9% 이상 더 오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반도체들 뭐 나쁘진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군들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발 어떤 좋은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좀 연결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소의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오른 것보다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더 오를 것이냐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의 아쉬움을 약간 달래는 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 실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당분간은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굳이 하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좀 심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네. 잭슨홀 미팅의 그 변수는 좀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잭슨홀 미팅은 이제 그 한 달 정도 뒤에 남은 FOMC 회의에 어떤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고용률이라든가 CPI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잭슨홀 미팅에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묻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용률, 그다음에 CPI 이게 가장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간밤에 이제 벌어질 미국 장 흐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도 밴드를 좀 설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볼까요? 제가 측면에 잘 안 보여서 2,500에서 2,650. 네네. 그냥 시장은 그냥 박스권으로 좀 가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상황들이 뭐 여기서 뭐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지수가 간다면 그 지수는 저것 때문에 갈 것 같아요.
반도체.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지금 박근호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엔비디아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이제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시세가 잠시 주춤한다면 그때는 조금 반도체가 여기서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난번 6월, 7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 이제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조금 속도 조절을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막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정상적인 이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을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거는 뭐 이따가 내일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 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다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의 이벤트에서는 그 잭슨홀 미팅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시장이 하락보다는 약간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CPI라든가 이제 그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시장이 2021년처럼 뭐 강한 상승을 가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제한된 상승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2,650을 넘어서 이제 크게 가는 국면이 전개가 된다면 예. 그거는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언제 돌아서느냐인데 아마 이게 이제 곧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T의 상승 흐름을 주도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이 두 종목이 움직이면 결국 이제 지수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당장은 좀 지수가 이제 크게 가기는 어렵지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해서 지수가 또 그 다음에는 한번 또 크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단기는 박스권으로 가고 큰 그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어느 정도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8월장이 뭐 그동안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박스권이라고 해주셨지만 2,550이 아닌 2,650이라고 써주시니까 네. 괜히 좀 기분이 되고 네. 예,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조기준 매니저님으로 돌아가서요. 그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를 보면 이번 말고요. 그때 그 실적 발표 이후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 물론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걸 또 재현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 2분기 매출액이 60억 불에서 뭐 130억 불, 그러니까 뭐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이제 뭐 16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바꿀 때도 이제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하는 데인지 도대체 모르고 이제 뭐 GPU만 얘기하는데 그냥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를 할 때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답니다. 옛날에는 CPU 내에서 하는데 CPU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3D 기능이 있는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웬만한 걸 쓰려면 3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뭐 그 기업들이 쓰려면 5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컴퓨터가 1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그래픽 카드만 3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격은 점점 하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엔비디아의 상승세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엔비디아는 어차피 좋은 거고 자기들 수익이 났는데 왜 우리 삼성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은 뭐 그렇게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였고 그 수주는 대만 기업과 미국과 중국의 옵사트 업체들과 더불어 이제 TSMC가 누렸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가 그 엔비디아의 상승세에서 오늘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거품을 형성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PPT를 보여드리는데 우리 무역 수지가 지금 현재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물론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다행히 흑자가 났는데 수입이 줄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하면서 이제 수입이 줄고 있고 수출도 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더불어 지금 현재 양쪽 다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또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이제 보면은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했던 게 지금 이제 5월 달과 같이 1.4%의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2.3에서 2.2로 하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또 올해와 똑같이 1%대의 경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본다 그러면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체 PMI가 47점으로 49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관련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경계감이 있고 그래서 기업의 엔비디아의 실적에 너무 심취해서 고를 외치다가는 또 이제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이 바라보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는 앞서서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반도체주가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디스플레이 장비랑 나는 반도체만 한다, 나는 디스플레이만 한다 이런 기업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기업 내용을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한데 오늘 올라온 이유는 사실 LG 디스플레이에서 전 세계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50% 이상을 앞으로 마크를 하겠다라는 뉴스로 디스플레이 업종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반도체보다 더 좋았죠. 근데 한 4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뭐 7년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4년 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사실 근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4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는 이유는 애플의 그 하이브리드 OLED에 대한 그 생산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한 4월 달쯤에 살짝 나오다가 지금까지 계속 큰 움직임이 좀 없는 것은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좋은 뉴스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지금 반도체주들은 굉장히 좀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물론 저평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도 이 삼성 굉장히 오랜만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시장에서 조금 나올라다 말았거든요. 이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요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 애플이 하면 모든 게 다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맥북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패드 같은 쪽에 하이브리드 OLED가 좀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지금 좀 약간 많이 싸져 있거든요. 차츰차츰 좀 담아가는 전략. 다음 달에 저도 하나 좀 담을 예정이에요. 근데 요번에 좀 담아볼까 했는데 분위기를 타기는 아직은 좀 약간 이른 것 같아서 요 애플 하이브리드 OLED 관련돼서 관련주들은 분명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 부분들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을 삼성 디플만 하기 때문에 삼성 디플 쪽으로 어떤 삼성 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조금 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또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호근 매니저님이 뭐 그동안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네네. 워낙 엔비디아와 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의 최선호주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반도체요?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최선호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오늘 또 4%대인가요? 좀 꽤 올랐죠,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시 가기에는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 가까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 먼저 선 상승을 보였던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 이쪽은 조금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그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예.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스페타 ISC 여기까지는 계속 잘 맞았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이 될 건지는 제가 이제 나오면 제일 먼저 상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요 앞에 종목들은 이제 그러니까 ISC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았다고 보고 있고 한미하고 이스페타는 뭐 나중에 또 다시 가겠죠. 가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ISC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게 이제 모두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편된다 그럴까요?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 말고 또 새로운 스타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무난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딱 그 종목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도 뭐 화목팀뿐만 아니고요. 월수팀에서도 강조를 했던 뭐 ISC,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힘을 굉장히 또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쭉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뭐 단기적인 고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 엔비디아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 제가 이 차트를 열어야 되니까 이따 카메라 조금 있다가 참고로 엔비디아에 그 앞서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5천만 원짜리 칩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까지도 뭐 예약이 다 마감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여러 곳에서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이제 잠깐 올랐다가 끝날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 그림에서 지금 계속 갈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2차전지보다는 이쪽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요거랑 이제 같이 이제 그 미국 주식에서 이제 대변되는 게 테슬라가 있잖아요. 예. 테슬라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박스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이제 테슬라가 당분간 좀 가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은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계속 좀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전에는 이제 그 종목들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이 다음에 이제 끌고 갈 종목이 과연 뭐가 될 건가 이제 요거를 지금 계속 제가 포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종목에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에코플로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냐 그러는데 에코플로는 조금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저는 이제 에코플로 같은 경우는 좀 수급 요인이 강했다. 왜냐하면 에코플로 BM보다 에코플로가 더 시가총액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플로의 이익의 거의 70%가 에코플로 BM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똑같이 성장 프리미엄을 주게 된다면 에코플로한테 그 이익을 가지고 성장 프리미엄을 주고 에코플로에 또 주고 그러면 이게 더블 이중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에코플로가 수급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수한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는 이게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철저히 펀더멘탈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가 조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ISC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어떤 가치 면에서 그래서 ISC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로 갈 텐데 그럼 반도체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새롭게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한미 반도체는 뭐가 될까? 지금 그거 연구 중입니다. 이전에는 그 네. 시장을 좀 이끌어주던 뭐 네. 두세 종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1, 2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특이점 바로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서도 뭐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하이버클로버 X의 공개 날이 되었고요.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는 베타 서비스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봤어요. 뭐 챗 GPT 때는 여러 가지 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영어로 좀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해볼 수 있고 또 한글로 작성을 해서 뭐 질문도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을 해서 저도 질문을 던져봤는데 뭘 물어봤을까요? 예. 이현웅 아나운서 때 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직은 조금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만들었고요. 오늘 네이버 그리고 AI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을지요?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시죠. 그래요? 자, 한번 조기준 매니저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를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좀 약간 아직 두고 봐야 됩니까?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뭐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도 네. 물어봤어요. 모르겠다고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물어봤는데 건기식 물어봤더니 이제 뭐 이상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기식 했더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덕전자, 대동, 뭐 이렇게 고려, LG, 심트론. 건기식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가 시장에 대해서도 말했고 많이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물어봤더니 네이버에 검색해라. 아니 뭐 이렇게 네이버에 클로바엑스에서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웹사이트에서 기상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라. 약간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연동 거를 뭐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함이 많구나라고 예. 생각해서 오늘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하나의 부족함이 나온다면 주가에는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오늘 네이버도 6%대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동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약간은 내일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관망 모드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네, 혹은 네. AI 전반 AI 주들,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고 오늘은 종가까지 올라왔지만 시간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정비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마주를 찾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AI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 앞전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혹은 맥신,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주들하고 비교하는 언급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이런 테마주 색깔이 조금 묻을 가능성 없습니까? AI로? 수급이 이렇게 쏠리거나.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테마주들은 우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초전도 박사들도 잘 모르고 양자도 솔직히 물어보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맥신 관련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전문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니까 이제 많이 갈 수 있지만 오히려 AI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근데 해봤더니 너무 귀찮아요. 답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봐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데 이건 아니지라고 답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여지니 실체가 보이니까 이제 그때는 주가에 이제 기대가 이제 거품이 좀 꺼지고 이제 약간은 조정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실체가 보다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는 것들이 테마주로서는 더 수급을
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설명드려볼까요? 네, 바로 해주시죠. 왕서방 궁금합니다. 지금 챗 GPT로 시작된 이 AI 붐이 사실 챗 GPT도 지금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놀랄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과연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엔 이제 광고의 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먼 미래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이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은 데이터 센터랑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보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돈을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에서 법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이 잘 됐을 때 실적도 잘 나오는 거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실적을 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와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는 한 10년 전서부터 애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다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 GPT, 빙이라고 얘기하는 이 빙 서비스는 퍼스널 컴퓨팅 쪽에 속해 있는데 실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이런 분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이 AI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다른 어떤 평가를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네이버가 이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기 세종시에 세종각이라고 데이터 센터를 한 6,50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든 게 있어요. 2년 동안에 6,5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8월 달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오늘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를 깨자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 어떤 그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다른 알체라나 이런 기업들의 분위기를 깨자는 게 아니라 네이버만 봤을 때는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앞서서 시작했던 쪽도 사실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앞서서는 이제 글로벌이고 우리는 네이버는 어떤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데 현재 구글과 네이버의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을 보면 한 60% 정도 네이버가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큰 변동은 없긴 한데 저는 영업이익은 데이터 센터 완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들어가는 돈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AI로 인해서 클로버로 인해서 네이버가 돈을 어떻게 벌지는 네이버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지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과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너무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앞서서 먼저 시작한 쪽에서 보여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는 이런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이 부렸지만 돈은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쪽이 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엔비디아의 이 GPU가 왜 실적이 잘 나왔나 보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엔비디아는 뭐 나쁘게 볼 필요성이 전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을 만든 쪽은 큰 어떤 그 혜택을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주 매니저님 앞서서 보여주셨던 클로버 X 네. 캡처 화면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트 보여주신 겁니까? 캡처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와서 날씨 이제 뭐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 이제 정식 오픈하기 전에 이걸 과연 수익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제 이 드라마에서 누가 입고 나온 옷이 뭐야 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으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 근처에 맛집 뭐 배달 시킬 건데 어디가 좋아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아 라고 하면 뭐 배달로 연결을 시킨다던가 그런 뭐 수익성을 좀 깨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기준 매니저님 가능하면 뭐 그런 질문 하나 두 개 정도 이호근 매니저님 이야기 듣는 동안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그 결과값을 좀 보여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뭐 이 근처에 맛집 주문할 건데 어디로 하면 좋냐 아니면 어제 드라마에서 누가 입고 나온 옷이 뭐냐 이런 질문들 한번 조금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 화이트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이버가 네이버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이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구글이 전 세계 이제 검색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네이버가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네이버가 이제 이제 글로벌 전 세계를 그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거 생성 AI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건 못해도 최소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치와 기반은 어느 정도 좀 확고히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세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군데를 집중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말을 제일 잘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어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구글이나 뭐 지금 챗 GPT랑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하이버 클로버 X가 결국은 앞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된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나름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자리를 좀 위치를 공고히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기존의 이제 그 챗 GPT에 비해서 6,000배인가 더 많은 이런 데이터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돈이 될 거냐. 예.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여기 일단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돈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큰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네이버가. 네이버가 처음에 지금 뭐 포스코나 뭐 웬만한 기업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생성형 AI가 이제 지금 각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에 하나의 이제 큰 트렌드고 이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도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애플도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존도 준비 중이고 지금 막 이게 지금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업가가 아니니까. 근데 인터넷 이제 처음 나올 때도 뭐 아무도 몰랐죠. 네네.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카톡 하는 거, 카톡도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이 부분도 처음에 일단은 아마 적자를 엄청 봤을 거예요. 이제 카톡도.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초창기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확장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1등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네이버가 네이버가 되는 거죠. 이제 마치 이제 검색에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강자이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네이버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것도 말이 길어지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예. 네이버가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떤 걸 아들한테 물려주겠냐? 그러면 저는 네이버. 진짜요? 네. 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기술에 대한 경쟁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당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술이 뒤처지면 바로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지만 나중에 이제 물러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삼성전자가 좀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기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계속 유지해가는 게 쉽지 않다. 인텔이 반도체 맨 처음에 1등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니라 삼성전자한테도 밀렸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지형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삼성전자는 가고 있고 예. 네이버는 이제 강력한 이 플랫폼이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이 영역을 갖고 있어서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안정성을 갖지 않을까. 그러면 네.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엔비디아 있다. 네. 자녀한테 뭐 물려줍니까? 자식한테요? 예. 당연히 네이버 네, 네이버. 엔비디아 있어도 엔비디아는 이제 제가 사야죠. 제가 내가 산다. 네, 내가 안 사고. 물려주고 무덤까지 네. 가져간다. 예, 제가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매매하고 아들 때 되면 엔비디아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장 그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수익이랑 연결될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더라도 삶의 일부가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나면 수익화를 시킬 구석들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그런 회사들이니까. 네. 자, 그래서 조기준 메이저님 제가 앞서서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 굉장히 좀 그 단편적인 사실 질문을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매경 근처에 맛집 추천해줘 그러니까 딸랑 예. 2개, 동태탕이랑 사랑빵 칼국수 나왔더라고요. 두 개를 화면 해서.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맛집 추천해달랬더니 네. 상호명이 나오진 않았죠? 상호명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2개 추천해서 예. 더 없어 그랬더니 3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추천해줘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10개를 추천하. 그 다음에 이제 뭐 24시간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임미서 아나운서 어제 옷 색깔 알아? 근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더 인기가 없나 봐요. 매경 상한가 방송 인기는요? 모르겠답니다. 매경 상한가 방송 인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청률은요?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차나하는 것 같고 밀당을 굉장히 하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클로바랑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방금 근데 보여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맛집 저런 것도 나중에 뭐 상위에 링크 시켜줄 수 있는 광고를 또 돈을 받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 머지않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도 세 번째 우리 식품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제 하단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심상치 않은 K푸드 열풍, 인기몰이 국내 식품주가 내일도 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뭐 사실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혹은 테마주들로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식품주가 야금야금 꽤나 올라왔습니다. 뭐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이 많게는 한 올해 따졌을 때 50%, 뭐 적게는 한 10% 정도씩 올라왔고요.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수산물 대체제라든지 아니면은 소금 뭐 관련된 거 오늘 물론 떨어진 주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뭐 K김밥 해외에서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다라는 뉴스도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앞으로 과연 이 흐름들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반짝 인기로 끝날 건 아닌지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님이 여러 고민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써주실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썼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호근 매니저님은 라면을 적어주셨어요. 네네. 뭐니 해도 K푸드 하면 라면이죠. 뭐.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라면 보면은 이제 그 불닭볶음면 해서 삼양식품이 좀 상당히 잘 나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농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농심은 이제 그 최근에 매출 기반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그 농심이 지금 약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면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몇몇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K-팝 뭐 이런 거랑 이제 K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이제 좀 계속 확대해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네. 이 매출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이 결국 이제 성장을 하려면 가격을 올려야죠.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량은 제한돼 있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구도인데 최근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한계점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따졌을 때는 네. 수량이 제한될 수 있지만 네네. 해외까지 나가면은 무궁무진한 예, 거니까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오리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농심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호 매니저가 그 했던 예. 우양. 우양, 요즘 핫도그. 핫도그도 상당히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K푸드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일단 라면, 만두, 최근에 이제 핫도그까지. 그래서 저는 우양 되게 좋게 봐요. 이거 많이 갈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 오시자마자 예. 우양 차트 보시면 이거 급등할 것 같아. 박근혜 매니저 기억나시죠? 저번에 방송 마치고 제가 우양 괜찮을 것 같다 한 날 이후로 쫙. 네, 그렇죠. 네. 우양을 되게 굉장히 일찍 또 짚어주셔서 네. 아주 또 아마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서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 해보고요. 말씀 아니, 그러면 이어주시죠. 이현웅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라면하고 핫도그 뭐 해요? 아, 저는 이제 라면은 워낙 이전에 K푸드로 네. 유명했었으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네. 새로 뜨는 핫도그 쪽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왜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요? 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네요. 네. 둘 다 같이 먹습니다, 저는. 네. 라면에 핫도그.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뜨는 게 우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그냥 우양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급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번 달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지금. 이제는 화목팀 내에서 경쟁입니까? 네. 네, 지금 아주 그냥 괜찮. 그 종목 말고도 뭐 지금 조기준 매니저도 트루엔 그것도 급등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종목을 포트에 리뷰. 아웃됐습니다. 그 노회사에 오늘 트루엔을 가져올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거 왜 아웃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차익 이제- 실현해가지고요. 네,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에 그 음식료 K푸드는 결국 이제 해외 쪽이 가장 그 핵심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찾는다면 우양과 같은 급등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뭐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는 네, 거니까 없죠. 세계의 소비자들을 유혹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네. 매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고 예전에 라면으로 대표가 됐다면 이제는 좀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관련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우양을 일찍 소개를 해주셨던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 이야기 궁금한데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K 먹방은 지금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K-팝과 같다. 네네. 연동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BTS는 몰라도 지민은 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민? BTS 멤버. 예. 그러니까 이 불닭볶음면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먹방을 하시면서 더 예전에 좀 불닭볶음면 인기가 좀 시들해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확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식품주들이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식품주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하면 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격을 쫙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원재료 가격은 언젠가 떨어지니까 이 한 번 올린 가격은 안 내리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확 좋아지는 게 식품주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인데 예. 이번에 그 라면 가격 내리라고 해서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라면 가격 올리고 밀가루 가격 내려갔는데 왜 안 내리냐라고 해서 농심이랑 삼양식품이 아마 라면 가격 조금씩 내렸죠.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라면의 탑 10을 발표를 했는데 먹어보고 먹방을 하면서 이 농심 신라면 블랙이 1등을 또 하더라고요. 오. 이제 삼양식품은 어떤 그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농심은 신라면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해외 쪽에서 농심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외 쪽 매출이 라면 매출 더 늘어난 걸로 국내보다 알고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럼 두 개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가격은 내린 건 내린 거고 또 올리면 되는 거니까 밀가루 가격이랑 라면만 봤을 때 밀가루 가격이랑 팜유를 봐야 되는데 밀가루 가격은 뭐 완전 바닥입니다.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의 어떤 곡물 얘기 나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데 완전 바닥이고 팜유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위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식품주들 K-팝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상은 식품주들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뷰로 봐도 나쁘지 않을까. 물론 삼양식품은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예. 농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농심 그 뭐 3조 원에 가까운 주식이 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근데 이것도 사실 고정관념이거든요. 5조 원짜리가 상한가를 가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적으로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는 흐름은 삼양식품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사실 위쪽 방향 많이 열어놨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비싸다라는 어떤 뭐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좀 골라보면 우양도 마찬가지고 좀 작은 거 좋아하신다 하면 우양, 그다음에 식품류들 뭐 라면이 너무 잘 팔린다는데 그러면 농심. 근데 오뚜기는 뭐 지금 도저히 바닥을 잡지 못할 정도로 좀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약간 논외로 하도록 하고,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사서 그렇게 시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수급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을 두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핫도그 관련해서 우양 종목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K 김밥 그쵸. 이 상당히 또 인기라고 해요. 네. 관련주가 있습니까? K 김밥과 관련돼서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굿이라고 그 기업이 있는데 매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이제 비상장이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저도 오늘 한번 K 김밥이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어서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주는 좀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혹시나 발견을 하시면 또 상한가에서 알겠습니다. 가장 네. 일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종목을 4가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오뚜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설명해 주시죠. 근데 아까 이제 K푸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K푸드는 안 올랐는데 뭐가 올랐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물론 이제 삼양식품을 제가 함량이 좋아하는 많이 올랐죠. 예. 삼양식품은 뭐 제가 2004년도에 업체 탐방을 갔을 때 오래전에 이제 했던 주식인데 사실 삼양식품을 제외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상승.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삼양식품은 올랐는데 농심이라든가 이제 올라간 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식당에 마트에 가면 해외 마트도 막 대상, 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사조대림 거의 캔은 사조대림이거든요. 사조대림 그러면서 현재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PER을 대부분 보면은 지금 현재 3, 2 정도 나오는 회사들. 그다음에 동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에 아주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보시면 삼양, 동원산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캔 아니면 사조 아니면 동원이거든요. 예. 5천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면 PR로 했을 때 3위 되고요. 사조 대림도 같은 경우도 보면 2,600억 시총인데 올해 지금 현재 1분기 600억이면 1,200억 발생하면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조대림, 풀무원, 오뚜기, CJ제일다다. 제가 비비고 좋아하거든요. 비비고 만두 1조 3천억인데 지금 4조 5천억도 3 정도의 PER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까지 보더라도 이 K푸드의 이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언젠가는 지수가 상승하는 따라서 이제 같이 올라가지고 한때는 오뚜기 그다음에 CJ제일이다 인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서 다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뭐 불닭 시리즈와 같이 네. 그런 킬러 콘텐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보면은 그 아몬드 시리즈들도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그 삼양식품 불닭 의 인기 있잖아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 예.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뭔가 좀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큰 힘을 받는 게 맞죠? 그죠. 어떤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올리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외국 사람들이 이 K푸드를 굉장히 많이 먹을까? 예. 미러링이거든요. 미러링. 미러링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이제 스타들이 했을 때 그걸 따라하는 그건데, 우리 이제 K-팝 스타들이 굉장히 큰 몫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버들이 따라하고 유튜버들의 시청자들이나 어떤 이런 팔로워들이 다른 SNS의 팔로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걸 챌린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올리면서 이제 판매가 확 늘어나고 일반인들도 우리가 보통 TV에서 짜장면 먹는 그 장면 나오면 중국집에 불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이전에. 맞아요. 그것과 예.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왜 이걸 썼냐면
K-팝 스타들이나 어떤 이런 한류 스타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 뭐 광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본인이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게 저도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좋아하는 스타가 이게 광고를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자주 먹는 건지 팬들은 단번에 또 안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주가 상승이 앞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우리 그 조기준 매니저님 혹은 이호근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전망 이런 거 짚어주실 분 계십니까? 뭐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뭐 400톤 정도 이제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희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방류한다고 그래서 이제 올랐던 주식이 있고 또 시간으로 또 빠졌다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고 그랬는데 이제 1시부터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저는 한 6개월하고 1년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앞으로도 30년,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걸 방류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 제가 보기엔 한 석 달 만에 이게 꺼질 수 있는 이슈라고 아니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에서도 이제 이걸로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떠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들도 3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방류한다 하면 물론 이제 시작해서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수산업 쪽 관련 종목들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금을 더 사야 되나 이런 뭐 이제 약간의 이제 넌센스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양에 방류되는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월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로 이제 갖고 이제 물론 4년 만에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횟집에 가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갔지만 이제 방류하는 순간부터는 약간 기분상 언짢기 때문에 사실은 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되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 장비를 도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안심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영향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월수팀과 화목팀의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목팀이 굉장히 큰 역전폭을 보여줘서 월수팀이 조금 기가 꺾이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월수팀의 종목들도 힘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격차가 좁혀졌을지 더 벌어졌을지 중계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